자, 여러분들, 저와 같이 종잣돈 마련 플랜을 하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뿌듯하시잖아요. 종잣돈 마련하고. 야, 내가 노력해서 뭐 짧은 시간이 아니지만 2, 3년이든 3년이든 걸려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고요. 뿌듯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돈을 굴려야 되는데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굴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외환 그 달러라든가 아니면 성장성 높은 국가들의 통화라든가 이런 걸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주식을 통해서 할 수도 있죠. 우리가 뭐 펀드를 통해서 하듯이 직접 투자를 해서 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애초에도 말씀드린 부동산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번외로 여러분이 투기를 하실 수도 있겠죠. 투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서 간략하게 금융이나 외환이나 주식에 대해서는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지만 부동산에 중심을 두고 여러분하고 한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먼저 금융 투자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융기관, 은행을 통해서 하신다 그러면 애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수형, 안정형, 성장형으로 나누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번외로 투기형이 있을 텐데 투기형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또 여기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성장형입니다. 여러분들 재테크를 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면 세상에 공짜가 없다. 공짜 점심이 없기 때문에 원금 보장도 되고 많은 수익을 내는 상품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안고 그걸 저희가 분산을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수익도 기대를 할 수 있고 작은 리스크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취향이 아무리 보수적이다 아니면 안정적이다 하더라도 변화가 필요하겠죠. 약간의 변화를 도모하셔서 성장형으로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외환 투자가 있는데요. 이 외환 투자가 주식하고도 연관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의 그래프나 시세를 보시면 주식 그 지수가 쫙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 올라갈 때는 거꾸로 환율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주식이 쭉 떨어졌을 때는 환율이 또 올라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소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요. 내가 주식이 안 좋을 때는 달러에 투자를 하고 또 주식이 좋을 때는 그걸 또 빼가지고 주식으로 환율이 높을 때는 빼가지고 주식으로 또 갈아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차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우선은 외환에서 보면 그 달러만 우리가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안화도 있고요. 그리고 엔화도 있고요. 그리고 위안화는 이제 중국, 그다음에 엔화는 일본, 그리고 이제 러시아 루블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파운드화도 있고 많죠. 근데 이거를 내가 일반 서민이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은행을 거래를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외화 통장이라는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외화 통장에 5개 통화까지는 기본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5개 통화에 대해서 내가 사고팔고가 가능해요. 우리 일반 입출금 통장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투기 아니야?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갈 때는 소지 목적으로는 10,000불 이상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송금을 해외에 보낼 때도 연간 50,000불 이상을 보내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고 이렇게 법으로 규제가 돼 있지만요. 국내에서 소지 목적, 보유 목적으로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달러를 50,000불 이상을 샀다가 해외로 반출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시세 차익을 보고 파는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적인 거예요.
또 하나는 세금이 없습니다. 내가 환율을 낮을 때 사가지고 높을 때 팔았다. 그래서 그 시세 차익을 여러분이 얻었다. 거기에 대한 뭐 세금을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달러나 뭐 위안화나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추천드린다면 달러는 뭐 기본적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성장성 높은 국가, 예를 들어서 러시아라고 친다면 러시아 루블화에 무조건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향후 가치는 굉장히 좋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굉장히 풍부한 지하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고요. 또 향후 발전 가능성도 높은 나라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몰빵할 수는 없지만 소액으로 한번 재미 삼아서 여러분이 도전해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는 재미도 있고요. 외환 투자는요, 성장성 높은 국가를 선택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시세 차익을 노리고 주식 시장과 연계해서 시속 게임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때 기간이 뭐 기껏해야 몇 달이 될 수도 있고요. 항상 이 그래프는 파도를 타듯이 출렁거리잖아요. 주식 그래프하고 똑같이 외환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생물하고도 똑같기 때문에 계속 출렁거리면서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점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매매 시점이 석 달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은행에다 정기예금을 해도 1년은 하지 않습니까? 근데 1년 안에 1년 후에 이자 받는 거와 비교를 했을 때 아니 1년에 내가 몇 번을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외환 투자도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 다음은 주식 투자인데요. 주식 투자는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드립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주식의 전문가가 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 지인이나 주변에는 주식 전문가들 또 증권사에 근무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어려워해요. 그리고 그분들도 성공한 분들의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측하기도 어렵고 전문가도 다가서기 어려운 분야가 주식시장인데 거기에 우리 같은 일반 서민 직장인들이 전문 지식도 없이 직접 투자를 하겠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투기에 가까울 수도 있고요. 따라서 저는 직접 투자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간접 투자로 펀드는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지식이 있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어 내지는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원칙을 가지고 몇 가지만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게 이제 격언 같은 건데요. 누가 얘기했는지는 제가 까먹었지만 팔지 않는 것이 최고의 투자다라는 말을 이제 주식시장에서 많이 합니다. 이 얘기는 시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래 갖고 있으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굉장한 수익을 가질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옛날에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황 쳐다도 안 보고 지금 얼마 돼 있겠어요. 뭐 이런 식의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두 번째는 여러분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까지는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는 조금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 정도의 버전의 주식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많이 투입을 하잖아요. 이때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눈여겨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가는 선호 종목을 따라가신다면 리스크가 그만큼 많이 줄겠죠. 실제로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이 과거에 나온 자료를 한번 보니까 30% 가까이가 넘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검증된 외국인들이 들어갈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만큼 검증도 했겠죠.
따라서 외국인 선호 종목을 분석을 하셔서 따라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그게 아니라면 핵심 우량주를 찾으시는 게 낫습니다.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핵심 우량주들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라든가 그죠? 현대라든가 뭐 있다면 거기에 분산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면 은행 수익, 은행 이자 수익이나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겠죠. 계속적으로 발전을 할 테니까. 또 어떤 회사는 배당도 또 주지 않겠습니까? 배당 수익도 발생을 하겠죠. 안전하게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독점 기업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생필품 회사라든가 아니면 뭐 여름에 뭐 선풍기 회사라든가 이렇게 독점적으로 막 공급하는 회사들은 그 업체의 특성상 안정적으로 그 그래프를 그려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간 그래프나 아니면 2, 3년간의 그래프를 쭉 보시고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는 독과점 기업이다 그러면 거기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절주가 있는데요. 아까 잠깐 얘기한 뭐 선풍기라든가 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이런 계절주들은 반드시 여름에 핫한 상품이다 그러면 여름에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반영이 되죠. 항상 선반영이니까. 그래서 그런 그래프를 또 눈여겨보셨다가 미리 투자를 하셨다가 어느 정도 수익이 달성됐을 때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방법.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제가 추천은 드리지만 기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제일 큰 이유는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서민인 경우에는 통제가 쉽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계속 그래프를 보게 되고요.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메인 잡, 내가 주 생활을 하는 업에서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죠. 내가 할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자꾸 신경 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신경 쓰다 보고 또 한편은 수익을 내다 보면 자신이 붙어서 배포가 커집니다. 그래서 더 크게 도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전문가가 아니니까 한두 번의 실수가 나오게 되죠. 그때 큰 손실을 또 보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리스크 없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어느 정도 추천드리지만 주식 자체에 빠지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부동산을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부동산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